네, 안녕하세요. 신창호입니다.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 홈페이지, 동영상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수능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신 전략인지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대비 학습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한. 물론 이제 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수능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들으시다 보면 또 영어 공부 전반에 대한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수능 영어를 대비할 때 좀 착각을 하신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수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사회에 있고요. 또 학교 선생님도 계실 거고 학원가에 계시면 다 맞는 말씀들 하십니다. 누가 어떤 말씀을 하건 대부분 틀린 말씀은 없죠. 다만 이제 강조하는 측면이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 옳겠죠. 다 영어 전공자들이실 거고, 또 어려운 시험 합격하셔서 또 학교에 계시고, 또 학원에서 오랜 또 이렇게 경력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맞는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어법을 좀 약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에 보면 직접적으로 어법이 나오는 것이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법을 좀 경시해도 될 것 같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법을 안 해버리면 이게, 물론 이제 어법을 공부를 해도 그 어법을 암기식으로 어법의 형태를 외우고, 물론 어법 형태를 외워야겠죠. 외우는데 그 외우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그 어법이 사용되어지는 의미론적 측면 같은 걸 도외시하고 형태론적으로 어법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수능인 같은 고급 독해, 수능이 다 고급 독해는 아닙니다만, 일부 한 10문제 미만, 한 6, 7문제? 적게는 한 4문제, 5문제 정도가 상당히 고급입니다. 사실 그 독해 수준이. 구글링을 해보시면, 구글 가서 문제들을 검색해 보시면, 그런 수능의 최고급 문제들은 2010년 이후로 그렇습니다. 사실 2010년 이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2010년 이후부터 원어민도 잘 못 푸는 이제 그런 아주 까다로운 문제들이 유튜브 가시면 많이 확인 가능하십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고급 문제들, 원어민도 힘들어하는 그런 10개 미만의 6, 7개, 많으면 적게는 3-4개, 이 정도 되는 문제들은 1등급 맞기 어렵죠. 다 틀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읽을 것인가. 구글링해 보면 전부 다 하버드 교재, 예일 대학 교재거든요. 그런 데서 낸 건데, 전공 기초 정도 될까요? 교양과정 하버드 대학에, 예일 대학, 이런 데 원서에서 퍼다가 낸 문제인데, 그게 원어민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콩글리시다 그러는데, 그 콩글리시 아닙니다. 구글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콩글리시가 아니죠. 하버드 대학 교재인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문제들, 어려운 것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푸는가? 바로 어법입니다. 어법, 문법과 어법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문법이나 어법, 그래마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묘한 독해 차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어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감각이 되겠습니다. 감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문, 그렇다고 해서 어법이 중요하고 구문 분석이 중요하니까 이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대로 아주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되, 그에 못지않게 또 이게 감각이 매우 중요해요. 감각. 이제 감각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법 강의를,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수능을 잘 보시기 위해서는 어법 강의를 꼭 수강하시는 게 좋아요. 제 어법 강의가 바로 그런 수능 고급 독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론적 어법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형태론만 보는 게 아니고, 형태만 보는 게 아니고 의미와 형태를 같이 봐서 이 고급 독해가
아주 미묘한 의미 차이까지 잡아낼 수 있게끔 그런 독해를 제가 많이 해주거든요. 어법 설명을 많이 하니까 이걸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다양한 걸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 감각 위주로는 이제 결국 이제 감각을 많이 이제 위주를 이제 향상시킨다는 건 당연히 이제 수능 모평 요 강의도 들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능 모평이랑 같이 합니다만 뭐 EBS 요것도 같이 들으셔야겠죠.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어법 강의가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어법 강의 이제 제 이 가이드를 들으신 시점에 어법 강의만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수능 모평이나 EBS까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영자신문 이게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는 해당 강의를 들으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정말로 물론 이제 원하시는 등급이 수능에서 영어 등급이 뭐 3등급이신 분도 있겠고 하겠지만 저는 이제 1등급을 원하시는 만점을 원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런 것들 다 들어주시는데 듣는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영자신문은 좀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는 게 좋아요. 뭐 누워서 들으셔도 좋고 자료나 제 거는 뭐 전부 다 그걸 쓰지 않습니다. 뭡니까 쏘는 거 그걸 쓰진 않아요. 프로젝터를 쏴서 빔 프로젝터 쏴가지고 이게 화면에 보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그런 강의가 이제 많이 눈도 아프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오래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종이를 보고 수업을 듣게 할 예정인데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이렇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모평이라든가 EBS 제가 문제 설명해 드리는 건 좀 이렇게 제대로 정자세로 앉으셔서 교재에 놔두고 제대로 미리 풀어보고 맞춰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또 학생들 질문 들어온 것만 제가 해드리거든요. 정말 풀어볼 가치가 있는 것들 위주로만 하죠. 아주 쉽게 갑니다. 해당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이제 요것들을 이런 식으로 감각 위주로 들으시되 사실은 여러분이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 SAT, TOEFL 제가 이제 GRE까지 있거든요. 요것은 이제 특기자 같은 거 준비하거나 유학 준비하는 고교생들은 이제 상당히 이 수능이나 EBS 요거를 대신해서 요게 이제 아주 수업의 중심이 되겠지만 공부에 사실은 요게 한 70%라 그러면 요런 게 한 10%? 요런 게 한 10%가 돼야 돼요. 에너지의 어떤 투입되는 비율이 그래줘야 사실은 또 왜냐면 이제 나는 수능을 볼 건데 무슨 GRE, SAT, TOEFL을 미친 얘기 같다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한 10% 정도 살짝 맛을 보시면 이 수능 문제 푸는 속도가 정말 빨라져요. 믿을 수 없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돈이 좀 부담이 됐을 수 있는데 여유만 있으시다면 이거를 다 신청해서 듣고 이건 좀 약간 느린 속도로 들으셔도 되고요. 이건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들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좀 여유가 있으시면. 안 그러면 물론 이제 요거는 조금 오래 계속 들으시되 요거는 좀 짧게 이렇게 뭐 한 달만 신청해 드리시도 3개월은 열어 드리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조금 좀 오래 들으셔야겠죠. 계속 1년 내내 들으셔야겠지만 요거는 조금씩 신청해서 들으시면서 하여튼 뭐 수능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돈이 많으시면 뭐 다 들으셔도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셔서 요걸 좀 맛을 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요거만 하셔도 물론 되는데 훨씬 빨라요. 영자신문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요. 거기 뭐 영어 논구술 대비 같은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거 이것도 한 10% 정도. 그래서 수능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특히 이런 거 수능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맛을 좀 봐주시고 요건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요게 노란색으로 하신 분 요건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요. 목표가 수능이시니까 나머지 뭐 요건 좀 재미있게 영자신문이라든가 뭐 시사상식 설명하는 강의도 있고요. 시사상식 설명하는 건 아마 이제 무료일 겁니다. 교재비만 받고 영자신문 돈을 받지는 합니다만 어쨌든 요거 들어주시고 좀 이게 열심히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뭐 유학 준비하거나 뭐 특기자 이런 분들은 사실 고교생들이 이제 이거는 열심히 좀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이쪽 듣듯이.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은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자신문 좀 재미있게 영어 논구술도 좀 재미있게 좀 약간의 한 10% 정도만 에너지를 줘서 하시고요. 요것도 한 10% 정도 주시되 푸는 순간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죠. 에너지 비율은 좀 낮지만 에너지 투입 비율은 낮더라도 좀 어려운 문제를 맛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능 문제, 고급 문제가 의외로 쉽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그것도 아주 갑자기. 그런 특수 효과가 있고요. 뭐, 좀 여유가 없으시고, 뭐, 좀 시간 여유도 없으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힘드시면, 이것만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제 강의 이것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이 두 개만 들어도. 그러지. 근데 이제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그 수능 모평, 수능을 이제 또 준비해 나갈지를 구체적으로 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그 비법 같은. 최근에 뭐 수능 강사분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황당할 때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문제를 다 읽지 않고 이제 앞뒤만 보고 푼다든가 특정 어휘 몇 개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시는 뭐 이런 기법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고 이런 말씀 드리면 뭐 같은 선생님 입장에서 사교육에 같이 종사하는 분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시고 그분 사기꾼이에요. 그러게 해가지고 1등급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원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시험인데 이제 대학 가면 원서도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 1, 2학년 때도 원서를 읽는 경우도 있고 3, 4학년 때 당연히 있고요. 원서 해독 능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당연히 하버드대에서 나온 그 원서로다가 수능 문제를 내는 게 맞죠, 사실은. 2010년 이전의 수능 문제가 좀 비정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어 논구술도 그런 학생은 뽑아야 되고 대학 입장에선 뭐 대학 강의 수준을 낮출 수는 없으니까 대학 강의야 뭐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2010년 이전에 그때는 이제 미국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문제였어요. 그때는. 그러다 2009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대학 수준으로 나온 거죠. 미국 대학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전부 다 이제 미국 대학 교재 갖다 보기 때문에 원서 해독 능력, 대학에 수학할 능력 있는 친구는 미국 대학 교재를 읽을 능력, 자유롭게 읽어야겠죠. 뭐 몇천 페이지 읽어야 되는데 몇 주 안에. 몇백 페이지는 읽어야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건데. 그런 학생을 뽑으려고 보는 시험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최단 기간 내에 키워드리는 거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말만,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강의 중에 뭐 비법 아닌 비법, 뭐 전문가들끼리는 누구나 아는 방법이지만 어쨌든 영어를 빨리 늘리려는 잘 모르고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사교육 분야의 미신 같은 이상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 단어 암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타파해드리면서 제대로 된 공부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업 중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강의하다 보면 뭐 지금부터 그 말씀 드린다, 뭐 비법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 강의를 꾸준히 몇 개월 들으시면 그 안에 자연히 이제 그 시리즈 안에 자연히 이제 제가 그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기꾼들을 만나셔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방법으로 뭐 앞만 보고 뒤만 보고 뭐 주제를 찾거나 뭐 빈칸 추론을 어떤 요령을 하거나 요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령에 기대가지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요령이 통하긴 통하죠. 10문제만 한 5, 6개는 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영어라는 게 뭐 그러니까 한국말과 좀 다른 게 두 갈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을 약간 연역식처럼 미리 말하는 이제 연역법처럼 미리 말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영어는. 아무래도 문장 맨 앞에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것도 이렇게 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그것이 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 주제문이 맨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맨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이렇게 그 흐름으로 추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키워드 몇 개, 뭐 어느 특정 부분을 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은 돈을 버시겠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솔깃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고. 정확한 방법으로 실제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러게 해야 실제로 수능을 맞을 수 있고, 10개 정도면 4개, 5개 정도만 통하는 그런 요령을 배우셔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시겠습니까? 원하시는 대학은 갈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시면서 이런 강의를 들으실 일도 없겠죠. 실질적으로 경쟁이 별로 없는 이런 대학은 가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경쟁이 아주 약한 대학은 상당히 남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돈을 여러분이 부담하면서까지도 부모님의 돈을 이렇게 부담을 끼쳐드리면서까지도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도 상당한 대학의 목표를 최대한 가지고 계실 건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요령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잘못된 강의를 사교육을 통해서 듣고 계시거나 심지어 학교에서 듣고 있으셔도 빨리 그거는 탈피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요령에 기대다가 틀리는 겁니다. 해석은 요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또.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복싱 선수들이 태권도 선수들이 하는 말이죠. 빠르고 정확하게.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 이것을 키우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제 수업을 듣고 제가 시킨 대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70대 요거 합쳐서 70이겠네요. 이렇게 70. 그렇지만 이제 요거가 아무래도 제일 많겠죠. 요것도 한 20대겠네요. 그죠? 굳이 말하면 15. 그죠? 상당히 많은 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그다음에 요것도 들으시면서 아주 고급의 문제들의 맛을 보고요. 토플을 조금 차라리 토플을 빼셔도 괜찮아요. 토플. 그렇지만 SAT하고 GRE를 조금, 만약에 좀 여유가 많이 없으시면 요것도 듣지 마십시오. 차라리 GRE를 들어버리세요. GRE. 이게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인데 재밌게 우리나라 이제 지금 수능 문제들의 많은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사실은 또 그 미국 대학 교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에 있는 어떤 그 고난도 글의 분위기하고 우리 수능의 고난도 글의 분위기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으시면 제가 이것도 올리거든요. 아예 이거를 조금 들으십시오. 그러면 수능 고급 문제 푸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고. 최단 기간 내에 원하시면 그러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시간 부담, 경제적으로나 그 어떤 시간적으로 많이 부담을 적응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것만 들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자 신문이라든가 다른 감각 위주의 어떤 그 자료들을 공부하는 것이 이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빠른 여러 가지 그 속독의 능력이라든가 정확한 능력, 이 정확성은 사실 여기서 나와요. 정확성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제 수능 강의 특징이 뭐냐면 그 구문 분석 훈련을 따로 합니다. 여기 어법 강의에 그건 있어요. 제가 어법 강의. 수능 이 강의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독해하는 능력을 키워줘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요거 하면서도 물론 아주 필요한 이제 구문 분석을 하긴 합니다만 기능적 독해 능력을 실제로 키워주고요. 구문 분석 능력이나 이런 걸 어법을 통해 키우셔야 되죠. 이것이 고급 문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안내해 드린 대로 학습 가이드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여기다 좀 체계적으로 투입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감각 위주로 같이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그 수능 강의는 구문 분석 위주가 아닙니다. 한 문장 말하면서 무슨 절, 무슨 구 이런 말씀을 자꾸 깔아놓고 이런 게 아니고 내용 위주로 실제로 독해를 저렇게 하는구나. 감각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드려요. 감각과 분석력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문 분석 위주의 분석이 아니고 실제로 내용 위주의 분석을 통해서 여기 독해를 기능적으로 실제로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드려요. 근데 이것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해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듣지 않고 이것만 하셔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아주 고급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이것만 들으시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은 물론 이것만 들으셔야겠죠. 지금 이제 아주 시간이 바쁘신 분은. 그렇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걸 같이 들어주시면서 하시면 오히려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은 사실은 더 빨라요. 저희 같이 듣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이것까지 듣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과목이 치이고 하시면. 그렇지만 약간 좀 지금 고3이 아니시고 좀 저학년이시거나 1, 2학년이시거나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거죠. 아니면 조금 실력이 좀 있으셔서 이제 다른 과목에 여유가 좀 있고 다른 과목에 덜 치이시는 고3 분들은 이걸 좀 같이 더 욕심을 내면 이것까지 들으면 더 좋고요. 하여튼 이제 좀 중구난방적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독해는 독해만 있는 게 아니다. 독해만 한다고 독해가 되는 게 아니다. 어법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모두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런 수능 이상의 문제들을 해주면 오히려 수능 고급 문제를 여러분 맛을 좀 보면 물론 이거 위주로 하나 내 특기자가 아니거든요.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저런 것도 강의를 좀 들어주면 큰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에너지의 낭비의 폭은 적더라도 많은 힘은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런 주변적인 영자심리나 대입농어 논구술 이런 것들 좀 같이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서 많은 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수능 모평이나 EBS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만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걸 이거라면 더 빨라요, 사실은. 아까도 더 빠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막 급하시니까 그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최단기간 이걸 듣다 보면 제가 비법 같은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하게 됩니다. 제가 시키면. 그래서 어쨌든 그걸 뭐 제 강의 듣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능 감각을 키우는 비법 같은 게 있거든요. 요령 같은 게. 그런 진짜 공부 요령이죠. 그거는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아니고 이제 그런 수능을 빨리 늘리는 공부 요령을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능 강의 이제 전체적으로 들으시면서 거기에 보면 개인 지도 1대1 질문방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제가 수능 강의에 대한 요약을 좀 많이 숙제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시면 거기다가 또 올리시고 또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면 올리시고 이제 질문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 위주로 해드리거든요. 근데 나는 이 문제가 궁금한데 EBS 몇 강에 몇 번 문제가 궁금한데 누가 질문을 안 해가지고 없더라. 그럼 그 질문방에 올려주시면 간단한 건 바로 답해드리고요. 좀 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원하시는 대로 강의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방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의견 제안하실 거라든가 말씀하실 게 있어도 1대1 질문방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만약에 신청이 들으시게 되면 또 계속해서 수능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